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선현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으로 만드는 미디어 통합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변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간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디지털 미디어는 초기 가정의 TV를 중심으로 했고, 이러한 홈 미디어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되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서 개인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좋아진 품질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의 이용으로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도 조금 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을 하고 디지털 기술들이 점점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런 활용은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였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온라인 기술과 서비스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됐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 디지털 라이프로의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난 이런 미디어의 부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야기한 사회적인 변화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촉이 끊어졌고 또 공동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생활 공간에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전에 미디어를 사용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죠. 어, 오랜 시간 계약을 미루고 미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었고,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도 조금 확진자의 추세가 이제 적어지면 다시 오프라인 계약을 했다가 또다시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등교를 취소를 하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준비되어 있던 수업을 바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이 필요해졌고, 또 코로나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후에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수업 내용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공동의 공간에서 접촉해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이제 나 혼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에 몰입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컨텐츠를 필요로 하게 된 건데요. 뭐 단순히 이제 OTT 서비스나 이러한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시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따라해서 또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유행이 퍼져나갔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이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속도를 더 빠르게 도와주었죠. 이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나 거리두기 이미 다 끝났지만 이미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 수업,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미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런 환경 때문에 온라인 미디어 산업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영상 서비스 중심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로 확대 발전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앞으로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 온라인 영상 강의를 생산을 하는 이제 교육 콘텐츠의 역할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단방향에서 뭔가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이런 미디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는 이제 교감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 이제 양방향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족함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에서 미디어 시장 자체가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미디어 산업이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 또는 콘서트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해졌죠.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영화관이 아니라 제 집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콘서트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가 이제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콘서트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런 전환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지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디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전환했는지 또는 전환하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에 물리적인 봉쇄 속에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시장 성장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1년 7억 9,20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13.2%를 기록을 했고 2027년에는 16억 1,3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또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 그리고 빠른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의 경험을 기존 경험에 가깝게 온라인에서 재현하려는 이런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IT나 또는 미디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런 미디어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 서비스 구축 시의 어려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구축을 예시로 들어보면 첫 번째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라고 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 라이브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웹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서버나 스토리지 자체도 좀 만만치 않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스트리밍 프로그램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할 때 좀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에서 또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래픽의 예측과 유연성인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런칭할 시 실제로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게릴라성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급격한 트래픽 증가 패턴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통계를 내봐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믿고 갈 만한 데이터는 아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틀렸다 하는 경우에 그거에 따른 파장도 매우 크게 됩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부족하게 준비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불편함으로 사용자가 이탈을 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컴퓨팅 리소스를 준비를 했을 때 넘치게 준비했을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준비된 인프라를 유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메꾸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이제 매일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비용,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에 존폐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대량의 트래픽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라이브를 진행을 했을 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서비스를 네트워크 지연 없이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술적인 한계를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구축에 필요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고화질 비디오 영상을 송출하고 싶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콘텐츠의 화질 변환을 위한 강력한 인코딩 엔진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빠르고 쉬운 배포 환경을 원한다면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어야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수많은 사용자가 몰려서 대규모 요청이 있을 시에도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스케일 인아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상품만 별도로 연동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이 쉬운 통합 관리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라이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사용자와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시면 이런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도 사용하셔야 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서비스의 특징에 맞춰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같이 붙여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좀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네이버에 많은 미디어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네이버의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와 마주한 요구사항들을 녹여내서 만든 기술 집약체이고 노하우가 담긴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동영상 기반의 상품과 이미지 기반의 상품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관리 상품,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미디어를 이제 사용자가 시청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편리하게 관리를 하는 모든 도구들까지 한 번에 제공해 드리는 상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워크플로우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뒤이어 소개를 드리고 우선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을 위한 서비스인 라이브 스테이션이 보이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VOD 파일을 보여주기 위한 VOD 스테이션도 보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저희 컨텐츠 딜리버리 상품인 CDN 서비스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CDN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보다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옵티마이저 상품이 보이는데요. 원본 이미지를 다양한 기기의 해상도에 맞춰서 손쉽게 리사이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이미지 변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뒷장에서 각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대체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라이브를 구현을 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라이브 스테이션은 네이버 브이라이브, 네이버 커머스 라이브 등에 지원되고 있는 솔루션과 동일한 코어 엔진을 가지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TM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해서 전송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N과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DVR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DVR 기능을 켜기만 하면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이라이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가수들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라이브 방송인데 이미 지나간 방송분에 대해서도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도 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림이란 기능은 타 플랫폼으로 동시 송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스테이션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시면서 동시에 유튜브나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림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우선 라이브 스톰에서 동시 송출 채널을 생성하시면서 동시 송출 플랫폼을 선택을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요금제에 따라서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최대 3대까지 동시 송출이 가능하고 프로페셔널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대까지 동시 송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만약에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TV 등등 이런 여러 방송 플랫폼에서 송출을 원하는 경우에 이제 각각의 방송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개별로 송출을 하셔야 됐다면 이제 이 라이브 스테이션을 이용을 하시면 라이브를 진행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원하시는 동시 송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개별로 송출하는 방식에 비해 필요한 시간, 인력 등을 줄일 수 있고 이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VOD2 라이브 기능인데요.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셨거나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발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응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더 매끄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송출되는 영상을
미리 녹화를 떠두고 해당 영상을 송출하면서 실시간 채팅 답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이 VOD2 라이브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원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해두시고 VOD2 라이브 전용 채널을 통해서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예약 송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24시간까지 여러 개의 파일을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송출되는 그 라이브 송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디바이스와 채널이 1대1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라이브 송출 기능이고요. CDN과 연동할 수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녹화 영상을 저장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보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OD 스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VOD 스테이션은 VOD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모여있는 서비스입니다. VOD 스테이션 역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쇼핑 라이브에 활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요. 다양하고 안정적인 트랜스코딩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라이브 스테이션이 라이브를 수행을 할 때 송출 영상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여기에 업로드된 영상은 VOD 스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VOD 스테이션 역시 CDN과 연동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끊임없는 시청 환경을 제공이 가능하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패킷으로 패키타이징을 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인코딩 템플릿 기능을 제공을 해서 주 사용되는 옵션들을 모아서 기본 인코딩 설정 목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코딩 옵션들을 복잡하게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디오 플레이어 서비스가 있는데요. 비디오 플레이어는 네이버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개발된 클라우드 전용 비디오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포탈을 이용하시다 보면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버전 기간 동안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유료 버전을 출시를 해서 기능과 용도에 맞게 경제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UI 커스터마이징, 타임 시프트 등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일한 이미지 관련 서비스인데요.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이미지를 다양한 사이즈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간편하게 이미지 변환 규칙을 설정을 하시고 원본 이미지를 모바일 템플릿 PC 등 다양한 기기의 해상도에 맞게 리사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은 사이트를 구성한다 라고 한다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썸네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문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이미지를 보여야 하고 만약에 아래에 작게 목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작은 이미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그 상품을 상세 보기를 통해 들어가면 미리 보기에서 노출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세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큰 사이즈로 제공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이와 같이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옵티마이저가 이러한 이미지를 다양한 사이즈로 변환시켜주고 관리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CDN, 클라우드 로그 어널리틱스랑 사용을 해서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리사이즈나 크롭, 가로 변환, 세로 변환, 강제 변환과 같이 다양한 크기 변환 옵션, 그리고 위에를 자를 것인지 양옆을 자를 것인지 이러한 크롭 옵션 등과 같이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얼굴 중심으로 크롭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 또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실 수 없게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능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미지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샤픈 기능이나 블러 기능, 또는 이제 블랙 필터와 같은 기능들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들을 소개를 하고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자체적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충분히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이런 어려움, 장애물들을 해소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미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디어에 관련된 수많은 작업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로 미디어 콘텐츠들을 더 잘 관리하면서도 다양한 연계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통합관리 미디어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미디어 커넥트 센터라는 상품을 출시를 하였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커넥트 센터는 미디어 파일 관리를 위한 그룹화와 인코딩, CDN 채널 연동, 채널 생성, 배포까지 일원화된 이런 사용성을 통해서 미디어 서비스 전체를 한 화면에서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 생성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점, 또는 부가적인 설정들을 하는 절차들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한번 생성하면 그 생성된 것에 대한 수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에서 생성을 하고 생성된 컨텐츠 저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스토리지 페이지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각각의 미디어 상품들을 사실 통합해서 하나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텐데, 이제 그 상품들 간의 연계성이 낮아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컨텐츠의 저장이나 관리, 인코딩, 송출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서 비전문가도 좀 사용성이 편리한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콘텐츠의 업로드, 관리, 배포까지 일원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합니다. 미디어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품에 쉽게 업로드를 하고 CDN 플러스와의 연동,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객에게 그 미디어가 전달되기까지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미디어 커넥트 센터의 페이지로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모든 미디어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서 미디어 커넥트 센터는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파일을 관리하고 인코딩, 송출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의 파일 관리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리를 할 때 사용성이 편리하도록 세부 기능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중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를 나누고 채널을
기준으로 미디어를 관리하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커넥트 센터가 이 배포를 위한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그림처럼 미디어 커넥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미디어 커넥트 센터의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다양한 상품의 연동,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VOD 스테이션, 라이브 스테이션, CDN과 같은 상품들을 연동을 해서 이 포털 내에서 모든 콘텐츠 관리, 인코딩 등 모든 워크플로우를 통합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미디어 콘텐츠 관리의 비용도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커넥트 센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미디어 커넥트 센터 내에 폴더, 그리고 파일의 메타데이터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상세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바로바로 접근을 가능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 서비스별로 이제 콘텐츠를 분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나 키워드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직접 태그를 하고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콘텐츠에 접근하는 구성원의 권한 자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보안 설정과 연동을 해서 외부의 불법적인 콘텐츠 유출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의 접근 권한을 마스터 권한, 수정 권한, 보기 권한 이렇게 세 가지로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 구성원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서 콘텐츠의 보안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미디어 커넥트 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의 연동 기능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역할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상품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 이제 그 상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커넥트 센터라는 상품까지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 기능들을 출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미디어 상품을 활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진행된 내용은 에드위드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